이 CST 베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줄게요. CST 베개.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천안에 있는 이영준 한의사 원장님이 개발한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이분이 뭐 전혀 없던 걸 개발한 게 아니고 CST라는 어떤 치료 의학을 개발하신 분이 있어. 이제 서더랜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개발한 게 뭐냐면 우리 머리뼈는 이렇게 딱 통으로 돼 있어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게 아니고 머리뼈가 움직이더라. 머리뼈가 숨을 쉬고 있더라. 근데 이게 왜 이게 숨을 쉬어야 되냐면 여기 금이 가 있는 게 움직이더라. 근데 왜 숨을 쉬어야 되냐면 이 머리 두 개 내 안에 있는 얘가 숨을 쉬고 있더라. 근데 이게 숨을 쉬어야 되니까 그 겉을 싸고 있는 뼈가 딱 굳어가지고 통을 하고 있으면 숨을 못 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금이 가 있는 거더라. 근데 이거가 금이 가 있는 게 딱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계속 조금씩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더라. 이해되죠? 그래서 마치 얘가 심장 뛰듯이 뛰고 있고 움직이고 리듬이 있어서 움직이고 있고 얘는 그거에 반응해서 조금씩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더라는 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게 리듬이 이렇게 나는데 몸이 망가진 사람들 리듬이 별로 없어. 마치 여러분 위장이 안 좋은 분들은 위가 이렇게 막 움직여야 되는데 위가 안 움직여. 이렇게 움직여야 될 게 천천히 움직여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 위 움직임이 덜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변비도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막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너무 또 반대로 너무 심하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 그게 설사예요. 설사. 적당하게 천천히 움직여야 돼요. 심장도 마찬가지야. 박동이 심박동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심장이 천천히 하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저혈압. 근데 너무 세게 막 하면 또 그것도 문제야. 그죠? 너무 세게 하면 심박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이것도 위험해. 그러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박수를 맞춰주고 또 압력도 적당히 해야 되는데 압력이 너무 세면 고혈압. 너무 약하면 저혈압. 심박수가 너무 천천히 하면 섬액이라고 해요. 섬액 천천히. 그리고 너무 빨리 막 이렇게 하면 빈맥. 그러니까 적당한 그 선이 있어요. 우리 몸에는 체온도 36.5도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37도, 38도, 39도, 40도 올라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체온이 막 떨어져 35도로 이하로 떨어져.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요. 우리 몸에서는 딱 적당한 게 정해져 있어. 그냥 꼭 그렇게 딱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 건강해야 그게 되는 거예요. 건강해야. 마찬가지로 뇌도 1분에 6회에서 12회까지 리듬을 뛰어요. 이렇게 뛰어. 그걸 느끼는 의사들이 있어. 그걸 조정하려고 치료하는 분도 있고. 그분들이 개발한 치료가 바로 이 CST 치료예요. 근데 CST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목 뒷뼈에서 손가락을 딱 대고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누워서 이렇게 대고 있는 거야. 대고 있으면 이 뒤에 있는 후두와 근육이 가볍게 자극이 되면서 이 근육이 가볍게 이완이 돼.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늘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잠이 술술 와. 근데 그걸 하면 좋은데 문제는 이 해주는 사람이 너무 힘들어. 5분, 10분, 20분 하고 있으면 환자는 자고 있어. 저도 이걸 예전에 했었어요. 열심히 했었어. 하고 나면 환자는 자고 있어. 근데 나는 이제 손가락이 아파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목도 아프고 한데 이걸 계속 하고 있어야 돼. 힘들겠죠. 힘드니까 하게 돼, 안 하게 돼? 안 하게 되지. 환자는 하고 싶어 하지만. 그래서 뭐라고 환자가 이야기하냐면 원장님 그 손을 내가 갖고 싶어. 이런 느낌을 이야기를 해. 너무 편하고 좋으니까. 근데 저는 어때? 힘들어. 그래서 이제 이걸 해보신 그 한의사 이영준 원장님이 야 이거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들고 하면 좋은 것 같긴 한데 이거를 손으로 안 하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생각한 게 이걸 만든 거예요. 손가락 모양으로 이렇게. 이 손가락 모양에 해당하는 거를 어디에 끼우는 거냐면 이 머리뼈의 후두골 아래쪽에 후두와 근이 붙는 부착 부위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이 경추와 후두근이 붙는 부위 여기에 이제 후두와 근육이 있는 거야. 이 사이에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근육들이 풀려. 근데 사실은 원래 방법은 이렇게 가볍게 해서 올려놓는 거라서 여기가 아프면 안 돼. 그냥 딱 올려놨는데 부드럽다 하는 느낌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소프트한 거야. 얘는 놓으면 그냥 아무 느낌도 없이 좀 부드러워. 이해되죠? 근데 얘는 좀 딱딱한 거야. 그래서 여기 딱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 좀 아파.
심지어 후두하근이 많이 굳어 있는 분들은 한 1분만 있어도 엄청 아파. 그럼 아프면 효과가 없는 거냐? 아프면 아프게 마사지하는 효과가 있긴 해요. 이거 전문 용어로 C파이버를 자극하는 압박 치료야. 근데 얘는 원래 CST를 하는 거는 A 베타 파이버, A 알파 파이버를 자극하는 아주 부드러운 자극이 필요한 거야. 그랬을 때 사실은 이것보다 더 부드러우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손은 더 부드럽거든. 근데 이제 이렇게 이것보다 더 부드러우면 밑으로 쳐져 버려. 우리 손가락 안에는 뼈가 있잖아요. 근데 이 뼈를 만들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정도 강도는 해야 돼. 고무를 할 때. 그래서 이 정도 해서 부드럽게 하는 게 제일 좋긴 해. 이해되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 이렇게 막 했는데 밀려 막 이렇게 밀리면 좀 위로 올리고 밀리면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걸 본인들이 하셔야 돼. 이거를 이제 평상시에도 집에서도 할 수 있으면 좋고 이 TBA를 끼고 이거 해주면 또 훨씬 좋아져요. 왜 끼고 하면 더 좋아지냐면 이걸 끼면 순간적으로 후두하근이 이완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 후두하근을 장악하고 있는 여기를 주관하는 신경이 뭐냐면 3차 신경이야. 근데 TBA를 딱 끼우면 이 치아에 있는 신경이 3차 신경이야. 얘를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기 때문에 얘가 저절로 풀려. 풀린 상태에서 이렇게 이완해주면 훨씬 더 이완이 빨라져. 안에서 밖에서 이완을 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TBA를 끼우고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엄청 좋아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원장님 나는 이렇게 부드러운 거는 하는 거 같지도 않고 간에 뭐가 성이 안 차. 그럼 딱딱한 걸 하셔요. 딱딱한 걸 이렇게 하죠. 아시겠죠?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원래 이론은 부드럽게 자극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알겠죠? 사실 마사지도 마찬가지예요. 마사지 너무 막 아프게 하는 거는 당시에는 막 편하고 막 좀 뭐가 한 것 같고 좋을지 몰라도 자꾸 그렇게 습관적으로 세게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야. 항상 제일 좋은 거는 부드러운 자극이에요.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느낌이 오래 가요. 자, 두 번째 제가 이제 말했죠. 이 두개골은 숨을 쉬고 있다고. 심장 뛰듯이 두개골도 박동이 있어. 1분에 6번에서 12번 박동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못 느껴. 근데 이걸 느끼면 안 되잖아. 내 뇌가 막 이렇게 뛰고 있다는 걸 느껴봐. 그러면 살 수 있어? 없지. 그러니까 조물주가 야 뛰기는 뛰어도 너는 못 느껴야 돼 하고 이렇게 만들어놨다고. 마치 우리가 지구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구가 돌고 있는 걸 느끼는 사람 없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안 느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느끼게 만들어 놓은 거야. 하지만 실제로는 얘가 뛰고 있어. 근데 이걸 왜 뛰고 있냐? 뛰어야 될 이유가 있어서 뛰는 거예요. 이 안에 보면 제가 어제 그 설명했는데 두개골 이 뇌가 엄청 소중하잖아. 엄청 소중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뚜껑을 딱딱한 뚜껑을 닫아놨어. 근데 위에서 떨어져. 그럼 어떻게 돼? 얘가 깨지잖아. 얘가 아무리 딱딱해도 얘 충격받으면 얘가 깨진다고. 그냥 깨지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 여기다가 비닐로 해가지고 비닐로 딱 싸가지고 그 안에다 물을 넣어놨어. 비닐로 싸놓고 그 안에다 물을 넣어놨다고. 비닐이 없으면 어떻게 돼? 물이 새잖아. 그러니까 딱 비닐을 싸고 그다음에 물을 넣어놨어. 그러면 물이 있으니까 얘가 떨어져도 물이 충격을 딱 흡수한단 말이에요. 물론 딱딱한 게 밖에 있고 그 안에는 비닐 주머니가 있고 그 안에 물을 채워놨어. 이해되죠? 근데 물 밖에만 또 해놓으면 좀 부족하니까 이 안에다가도 또 물주머니가 딱 있어가지고 이 안에 또 물이 다 들어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안에서 밖에서 물주머니가 있어가지고 물이 있어가지고 넘어져도 확 박아도 얘가 충격을 다 흡수해. 마치 제가 어제 비유를 어떻게 했냐면 딱딱한 상자에다가 두부를 넣었어. 상자에 두부를 넣는데 그걸 던졌어. 그러면 두부가 깨질까 안 깨질까? 깨지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안 하고 비닐에다가 물을 넣었어. 그리고 두부를 넣어. 그 물을 가득 채워. 상자 모양만큼. 딱.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두부가 떠 있어. 자, 이거를 떨어뜨려. 그럼 두부가 깨질까 안 깨질까? 안 깨지죠. 왜? 웬만하면 안 깨져. 웬만하면. 엄청 강한 압력이 이렇게 너무 막 64층에 떨어지면 모를까? 웬만해갖고는 잘 안 떨어져. 왜? 물이 충격을 흡수하니까. 딱딱한 박스가 있고 첫 번째 1차 저지. 두 번째 물이 있어가지고 물이 충분히 충격을 흡수해. 그래서 두부 안에 주는 압력은 강도는 너무 세지 않아. 부드러워. 조금은 손상은 갈 수 있지만 웬만한 건 다 방어를 한단 말이에요. 이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 이해되죠? 그래서 이 안에 밖에도 물이 있고
이 안에도 물주머니가 있어. 이 물주머니가 뇌실이에요, 뇌실.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 뭐다? CSF, 뇌척수액.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물주머니가 물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척수까지 쭉 다 내려가요. 이 척수 내려간 데는 또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가지고 싸고 있어, 밖에다가. 그래서 이 척수도 중요해. 그래서 이거 싸고 있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뇌와 척수 신경을 영양 공급도 해주고, 또 뇌 척수에서 나온 쓰레기도 청소도 해주고. 근데 왔다 갔다 이렇게 순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순환하기 위해서 얘가 계속 박동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이게 박동을 멈추면 어떻게 된다? 순환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돼? 정체되면서 쓰레기가 쌓여. 한강물이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 썩어. 마찬가지로 얘도 안 흐르면 썩어. 썩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계속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흐르면 하는 게 아니고 새로 계속 만들어. 여기서 계속 뇌척수 머리에서 만들어요. 그리고 다 만들고 이제 그 많이 쓴 거는 또 빠져나가기도 해야겠죠. 빼내기도 해야지. 새로 만들고만 있으면 안 되잖아. 빼내는 건 어디로 하냐면 우리 피로 빠져나가요. 피로 빠져나가. 그래서 하루에 한 500cc 정도를 만들어가지고 실제로 보관하는 건 150, 나머지 350은 다 나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어서 돌리고 나머지 350은 보내고, 이걸 계속 하고 있다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뇌가 계속 청소가 되고 있는 거야. 영양 공급도 하고 청소도 되고. 자, 이야기를 왜 했냐면 그 리듬이 항상 있는데, 이 리듬이 깨진 사람은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건강하지 않겠죠. 당연히 뇌가 망가져 있으니까. 그래서 리듬을 살리려고 하는 치료가 뭐다? 우리가 지금 턱관절 치료하는 거예요. 리듬을 살리는 치료. 그러니까 엄청난 치료인 거죠? 엄청난 치료예요. 자, 근데 그 리듬을 살리는데 이것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같이 하는 게 뭐가 필요하다고? 이걸 같이 해주면 좋아.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딱 해주면 후두하근이 풀리면서 이 순환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공간이 막힌 게 없어야 하잖아. 이게 이 뒤에 근육이 꽉 잡고 있으면은 안 되겠죠. 누가 호수 있는데 밟고 있으면 돼, 안 돼? 얘가 항상 밟는다고, 얘가. 목 뒤 근육이. 우리 스트레스 받으면 나 목 뒤, 이렇게 되죠? 혈압 있는 사람 누가 스트레스 딱 받으면, 머리야, 이러잖아. 그 근육이 후두하근이야. 스트레스 딱 받으면, 이렇게 하잖아. 이 근육이 딱 굳어버린다고. 그래서 이 근육을 평소에 늘 풀어주는 게 필요한데, 그때 쓰는 게 이거고. 자, 두 번째가 있어.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이 후두골 뒤쪽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있어요. 튀어나온 뼈, 거기에다 대는 거야, 얘는. 근육에다 대는 게 아니고. 그럼 얘는 뭐 하려고 하는 거냐면, 뼈를 마사지 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얘를 눌러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뼈에 이 부분을 자극하게 돼요. 이 부분. 그럼 여기를 왜 자극하냐? 이 뒤에 뭐가 있냐면 뇌실이 있어요. 뇌실. 이 빈 공간이 있어. 이 빈 공간에서 펌프질을 해가지고 어디로 간다고? 척수를 왔다 갔다 한다고. 근데 얘가 그 펌프질하는 제4 뇌실을 딱 지압을 해. 압력을 줘.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자기 이 뇌실이 펌프질하는 걸 멈춰. 정지를 해. 그러니까 정지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뇌가 펌프질하는 게 잠시 순간 멈추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른해져요. 막 졸리고, 나른하고 졸리고, 갑자기 멈추면 그걸 스틸 포인트라고 하는데 정지점이 딱 와. 그럼 막 기운이 쫙 빠지면서 나른하고 졸리고 막 멍해지고, 그다음 순간 딱 잠이 들어. 이해돼요? 자, 그게 계속되면 안 돼. 근데 그게 10분에서 20분 됐다가 딱 떼잖아. 그러면 다시 펌프질이 딱딱딱 되면서 치료작용이 일어나. 이해돼요? 그걸 하려고 이걸 개발한 거예요. 이제 물론 이제 이 선생님이 개발한 건 아니고, 이 두개 청골요법에 그 하는 의사들이 개발한 방법이, 원래는 손으로 하는 거야. 이것도 이 여기로 해서 이렇게 손을 딱 이렇게 받쳐주고 머리뼈 뒤쪽에다 이렇게 받쳐주는 건데, 사람이 하려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잘 안 하게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하게끔 도와준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다고? 머리뼈 뒤쪽에다 이렇게 딱 대고 누워 있으면 끝.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가 눌리면서 제4 뇌실을 딱 멈추게 해. 움직이는 걸 멈추게 한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건 계속 끼고 있으면 안 돼. 안 돼. 계속 멈춰 있으면 안 되잖아. 제가 말했잖아. 늘 이거 우리 지금 이거 하는 것도 20분 하라 했죠. 이거 계속 하면 안 돼요. 안 돼.
그럼 딱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되냐면 와 이게 뭐야 도대체 난 숨을 쉬어야 되는데 안 돼. 나 숨 쉬어야 된단 말이야 하고 이제 데모를 해. 데모를. 한 20분 하면 좋아. 딱 멈춰 있으니까 아, 나도 좀 쉬자 하고 딱 쉬고 있다가 딱 떼면 아 이제 움직여 볼까? 많이 쉬었네 이렇게 하고 확 움직인다고. 이해되죠? 근데 이걸 계속 하고 있으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이 치아에 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치아 교정할 때 이렇게 딱 붙여갖고 대고 하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치아 10분에서 20분 딱 멈춰 놓은 건 좋아. 계속 붙여가지고 못 움직이게 딱 해버리면 이거 어떤 거냐면 허리 벨트 이렇게 허리 좀 편하게 벨트를 이렇게 하루 종일 붙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야. 처음엔 좋아. 너무 밥 먹어도 움직일 수도 없고 엄청 답답하잖아. 이걸 하루 종일 한다고 생각해봐. 그걸 1년 내내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그죠? 안 되겠죠? 자, 두 번 비유. 그거 하루에 몇 번 정도 해야 돼? 이거 자주 해도 몇 돼요. 번 저거 아니, 이건 자주 해도 돼. 하지만 20분 이상 하면 안 되고 또 쉬었다가 또 한 3시간, 2-3시간 후에 또 해. 아, 해도 된다고. 또 해. 또 쉬었다가 그렇게 하는 건 괜찮아. 자, 자 여러분 봐봐.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딱 이렇게 한번 감싸봐요. 감싸봐. 숨 쉬어봐. 숨 잘 쉬어져요? 안 쉬어지죠? 자,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힘 빼고 살짝 대고 쉬면은 뼈가 움직이죠? 내쉬면 뼈가 또 작아지고 또 쉬면 뼈가 이렇게 벌어지고 이렇게 되죠? 우리 흉곽이 가슴 뼈들이 갈비 뼈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래갖고 이렇게 금이 가고 떨어져서 얘들도 흉곽 가슴 뼈도 떨어져 있어. 그래갖고 움직인다고 커졌다가 작았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우리 뼈들은 다 그래. 통째로 안 돼 있어. 다 떨어져가지고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고. 뼈니까 딱딱하니까 안 움직일 것 같지만 사실은 다 움직여. 만약 이 척추뼈도 마찬가지야. 얘가 통째로 하나로 돼 있다 봐.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 못 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떨어져 있는 거라고. 복잡하게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근데 그걸 딱 붙여놔. 허리 수술한다고 막 쇠를 집어넣고 다 고정해 딱 붙여놔. 그럼 어떻게 될까? 이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요게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이렇게 다 따로 만들어놔. 일부러 만들어놨어. 움직이게 하려고. 여기 가슴뼈도 다 이 부분에 떨어져 있을 공간이 있어. 그래서 이게 벌어졌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고. 머리도 마찬가지야. 얘가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어놨다. 그래서 봐요. 여기 색깔이 좀 다르잖아. 다 떨어진 뼈야. 그리고 심지어 이 가운데는 가운데 또 갈라져 있어. 코뼈도 여기 가운데에 갈라져 있어. 이 턱뼈도 다 갈라져 있다고. 왜? 움직여야 되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치 이렇게 딱 감싸고 있으면 숨이 안 쉬어서 답답한 것처럼 치아도 마찬가지야. 여기도 움직여야 돼. 그래서 오래 이렇게 잡고 있으면 안 돼. 하지만 잠시 잡고 있는 거는 좋아 안 좋아? 좋아. 쉴 수 있어. 쉬게 해줘. 잠시 쉬게 해준다고. 그런 건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허리 많이 아플 때 벨트를 잠시 하는 거는 좋아. 특히나 무거운 거 들고 오래 앉아있고 할 때는 도움이 돼. 근데 그걸 하루 종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이해되죠? 그게 더 나빠. 그럼 투명은 길게 하는 게 좋아요. 투명은 봐요. 투명은 왜 좋냐면 얘는 잠시 해야 되죠. 이빨을 딱 놔도 이빨을 완전히 고정을 해 안 해? 확실히 고정 못 해요. 늘 공간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이빨이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내 이빨에 완전 맞춘다 해가지고 이빨에 구멍이 딱 이렇게 구멍이 떼가지고 쏙쏙 자리가 딱 생겨 있어갖고 딱 끼우면 이빨이 쏙쏙 들어가. 그러니까 이빨이 전혀 안 움직여. 그러면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여기 시중에 나오는 뭐 2, 3만 원짜리 마우스피스가 있어요. 이갈이 방지용. 그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사실 이거는 실리콘이어서 변형이 안 되는데 걔는 플라스틱이야. 그래서 뜨거운 한 80도 물에다 넣으면 녹아. 그래갖고 이제 입에 넣잖아. 그러면 내 이빨 모양이 와서 쏙쏙 들어가. 그걸 끼우잖아. 그러면 내 이빨이 딱 장착이 돼. 자, 그걸 계속 끼우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처음엔 좋아. 근데 계속 끼우면 어떻게 된다? 내 몸이 이 치아가 숨을 못 쉬어. 움직이지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깝깝해. 그 신호가 바로 내려가. 아, 피곤해, 힘들어 이렇게 돼. 내가 피곤해지면 돼, 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좋은 점은 고정하지 않는다. 그냥 적당한 거리에서 틀만 만들어준다. 딱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그래서 좋은 거야. 두 번째로 이게 좋은 거는 이 치아 사이에 넣어서 턱관절을 살짝 여기 공간을
살짝 이완시켜준다. 이게 핵심이야. 이거 살짝 이완시켜줘야 그래 턱관절이 편해져. 원장님 턱관절 편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이 턱관절에 우리 뇌 제일 중요한 3차 신경이 다 모이는 곳이야. 턱관절이 편해지면 3차 신경이 편해지면서 이 주변에 있는 귀, 또 이 모든 뇌에 있는 신경이 다 이리 모여요. 뇌 신경이 12개인데 그 중에 9개가 이리 모여. 그래서 뇌로 가는 신경들이 다 편해져. 그러니까 뇌 전체가 편해진다고. 얘가 편해지면. 그래서 턱관절을 편안하게 해준 거는 아주 중요해. 뇌가 편해지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서 눈에 문제가 뭐 나는 눈이 떨려, 나는 비문증이 있어, 나는 눈이 침침해, 또 뭐 코에 비염이 있어, 귀에서 소리가 나, 귀에서 진물이 나와 등등등 다 뭐가 해? 뇌에서 나오는 신경들이에요. 뇌신경이. 근데 그거를 그 뇌신경들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그러니까 그런 질환들이 다 좋아지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뇌는 늘 숨을 쉬고 있다. 그래서 숨 쉬는 거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턱관절 치료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조적인 요법으로 이 CS100을 쓰는데 두 가지 방법을 한다. 하나는 목 뒤 근육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목 뒤 근육에다가 이렇게 대주는 거. 이렇게. 두 번째는 머리 안쪽에 있는 뇌실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잠시 멈추게 하기 위해서 뇌실에 이 부위 머리가 튀어나온 뒤에 머리 튀어나온 부위에다 딱 대고 있으면 얘가 딱 대고 있으면 뇌실이 잠시 멈추게 해. 한 20분 정도. 그러다가 딱 떼면 뇌가 다시 막 잘 움직여. 그래서 뇌가 치료가 된다. 안정이 되고.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제 사신 분도 있고 안 사시고 병원에 쓰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두 개를 다 해보세요. 이렇게 딱딱한 것도 한번 해보고 원장님 나는 이게 부드러운 거는 한 거 가지도 않고 나는 좀 세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이 하드형이 있어. 해봐. 넌 너무 아파도 싫어. 나는 그냥 부드러운 거 할래. 그럼 부드러운 걸 해. 하는데 하나는 목 뒤 근육에 하는 거고 이거는 머리 뒤 뼈에다 하는 거예요. 둘 다 해보고 좋은 거. 난 이게 할 때 제일 좋은 것 같아. 나는 이게 편하고 좋아. 호불호가 있어. 난 둘 다 좋아요. 그럼 둘 다 하면 돼. 근데 둘 다 하는데 한 번에 하지 마. 이거 했다가 한 2-3시간 지난 다음에 또 이거 했다가 텀을 둬야 돼 항상. 뇌를 너무 강하게 오랫동안 자극하면 뇌도 피곤해. 아무리 좋은 것도 나 사과 지금 이 음료가 너무 좋아. 이게 녹차예요. 녹차가 너무 좋다고 하루에 이걸 20잔 먹어봐. 어떻게 될까? 설사하지, 배 아프지. 그렇죠? 그 양이 너무 지나치면 안 돼. 적당히 조금씩 먹어야 되는데 그냥 좋다고 그냥 왕창 먹어. 돼? 안 돼? 안 돼요. 아무리 좋은 것도 조금씩. 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고 치료 시작할게요.